자, 보세요. 자, 지금 과제를 여러분 2개 받으실 거예요. 그쵸? 요거 일단 스프링. 자, 요거 앞쪽과 뒤쪽으로 나눠져요. 앞쪽에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자, 화작 혹은 엄매 그리고 독서론 들어있고 23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풀기 쉽도록 독서 화작, 독서 화작, 독서 엄매, 독서 엄매 이렇게 끊어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 패턴을 보시면 거의 한 14문제, 15문제씩 이렇게 끊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하나씩 혹은 2회씩 푸시면 되겠죠? 까지 괜찮아요? 그렇게 풀어주시고 그 다음 뒤에 스케줄러 보시면 중간 정도 보시면 49쪽에 48쪽 펴보세요. 48쪽. 자, 48쪽을 보시면 자, 48쪽을 보시면 지금 데이 1, 2, 3, 4, 5 해서 문학하고 독서 나와 있죠? 요거. 자, 이감 시즌 4 간쓸게 들어가 있거든요. 요렇게. 자, 요렇게가 한 주 분량이에요. 독서 1일, 문학 1일, 그 다음에 요 선택 과목 1일. 요렇게가 한 세트씩 해서 주 5일에서 일주일 과제이다. 까지 괜찮으세요? 요거. 그 다음 우리 다음 주에 방학이라서 안 오기 때문에 요거 한 세트가 또 그 한 주에 과제고 이 속에 모의고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느낌 오죠? 안 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문제 푸실 때 제가 단톡방에도 올려드리겠지만 우선 이 핑크부터 풉니다. 핑크부터. 자, 그래서 지금 이감 시즌 5의 2회 여기 지금 간쓸게 있고 요번에 모의고사 드립니다. 자, 모의고사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요거를 숙제를 해서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여러분 좀 빠듯할 수 있겠네. 화, 수, 목, 금 4일이죠? 자, 원래는 목요일날 11시 30분까지 똑같아요. 틀린 사진 찍어서 지금 월요일 바는 조금 빠듯할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오신 분들은 금요일까지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요. 이번 주. 그래서 다 못 풀어도 푼 데까지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일단 다 푸는 게 원칙인데 다 못 푸는 사람들은 푼 데까지. 자, 이때 문제 보낼 때 모의고사는 자, 당연히 틀린 사진, 안 쓸게 틀린 사진, 모의고사 틀린 사진, and 플러스 모의고사 성적표. 여러분 이모에 입력하시면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그거까지 사진 찍어서 늦어도 금요일 밤까지 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요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얘를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밀리면 한도 끝도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번 주 목요일날 사진 찍어 보내시고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날 사진 찍어 보내시고 이렇게 제가 단톡방에 다시 한번 그래서 방학 동안에 일주일 정도 방학이 미라클을 하는 친구들은 화요일날 오니까 다다음 주 화요일 일주일 있다 만나니까 크게 문제가 없어. 근데 미라클이나 특강을 안 듣는 친구들은 그 갭이 좀 크잖아요. 평일이 2번이나 끼어져 있으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요 숙제 사진을 반드시 보내시고 목요일 날 숙제 사진이 안 와 있다. 아, 월요일날 나를 만나고 싶구나. 네, 월요일날 나를 만나고 싶구나. 이런 의미로 제가 알아듣고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난 너무 선생님 보고 싶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숙제를 안 보낸 걸 제가 저에 대한 간접적인 프로포즈로 제가 생각을 하고 저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으로 알고 다음 주 월화에 보내드릴게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다 못하더라도 한 부분까지는 보내셔야 되고 무조건 모의고사 성적표 사진은 와야 돼요. 요거는 아셨죠? 기대하고 있을게요. 몇 명이 나를 만나러 오고 싶은지. 네.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저를 만나러 오세요. 네. 난 너무 질문하고 싶어. 하고 오시면 되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2개 여러분 숙제 해오시면 되더라. 자, 까지 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7월 30일부터
자, 7월 30일부터 8월 5일 월요일까지 학원 방학이에요. 고3도 엄청 고민을 했는데 그냥 어쨌든 제가 교재도 만들 겸 해서 그냥 고3도 같이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싸? 들었어. 들어버렸어. 단톡방에 다 올려드리긴 할 거예요, 내일. 요거.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깜빡하고 올 수도 있을까봐. 절대 그런 일은 없겠죠? 네. 와야 할 날은 까먹어도 안 와야 될 날은 안 까먹으니까. 혹시 까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모님들한테도 톡을 보내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고, 그리고 이 말은 바꿔 말하자면 제가 8월 6일부터 나와 있는다는 거고, 요 사이에도 제가 이틀 정도는 교재에서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게릴라성으로 언제 올지는 제가 확실하게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5일, 6일인가 좀 되잖아. 이 6일을 뭐 할지를 계획을 다 짰거든? 너무 슬펐어. 이틀 부모님 보고, 이틀 교재 작업하고, 하루는 그냥 잘 거야. 하루가 남죠? 하루는 친구 만날 거야. 그냥 끝나는 거야. 아, 너무 슬퍼. 자, 너무 슬프지만. 이 얘기를 했더니 1학년 애들이, 쌤, 하루 종일 잔다고요? 저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네. 하루 종일 자진 않겠지. 근데 멍 때리는 날을 하겠다는 겁니다. 분명 상담 전화 올 거겠지. 오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그리고 중간에 게릴라성으로 제가 나오기는 할 거니까요. 뭔가 급한 일이 있거나 학원을 나와야 되면 저한테 문자나 톡을 주세요. 민건이 듣고 있지? 또 안 나온다만 설레지 말고 요거를 제발 잊지 마세요. 요거를. 아셨죠? 민건이 문자 안 오면 선생님이 보고 싶은 건 줄 알고 굳이 나와서 너를 불러줄게. 알았지? 네. 자, 괜찮은 생 같이 볼게요. 자, 사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비문학 같이 보고 문학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제에서 질문을 했던 우리 누구니? 민서랑 혜성이는 잠깐 남아서 그거까지 네, 알았어요. 끝나고 얘기할게요. 네, 같이 보도록 하고요. 자, 한번 볼게요. 지금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고는 있지만 요 수능 완성이 과연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가, 과연 어쩌려고 이러는 거야 라는 생각을 자꾸 들게 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 난이도가. 근데 눈에 말하지만 이거보다는 어렵게 나온다 라고 계속 생각하고 계시고, 자,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에서 틀리고 있는가, 그리고 특히 비문학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선택지 분석이 문제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틀렸었을 때, 자, 앞부분 일단 넘어갈 건데 내가 틀렸을 때 만약에 뭐 2번이야. 근데 나는 4번으로 했어. 그럼 여러분이 과제 하실 때 과제를 좋게 따지면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100문제 중에 70문제밖에 못 풀었어. 그래도 얘네들의 오답이 완벽하면 오케이인 거야. 근데 그냥 풀기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띵, 너. 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져 있지만 그냥 채점만 돼 있고 오답이 안 돼 있다. 얘보다는 얘가 훨씬 나아요. 무슨 말인지 결국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럼 그걸 잡으려면 특히 비문학은, 문학은 쉽지 않을 수 있어. 근데 비문학은 이 명시적인 정보를 내가 뭐에 실수하느냐야. 어차피 지문은 바뀌어요. 근데 애들이 실수하는 패턴은 비슷해. 내가 선생님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이게 공식에 나왔는데 내가 그걸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교 대상을 반대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명시적으로 반대말이 나와 있더라. 아니면 뭐 지금 쭉 나열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분명히 얘네들의 단어를 바꿔치기가 예상이 된 건데 나는 그 바꿔치기 된 단어를 캐치하지 못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원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시적으로, 자, 보세요. 칠판 보세요. 내가 지금 답이 2번인데 4번을 했어. 그러면 2번의 근거가 윗글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일단 정답의 근거를 윗글에서 찾으시고, 여러분 오답을 그냥 만들지 않아요. 지문에 있는 거를 살짝 트는 거거든요. 4번도 역시, 4번, 내가 한 오답인 4번도 역시 지문에서 근거를 찾으세요. 그리고 나서 답지랑 비교해요. 이게 물론 상위권은 몇 개 안 틀리니까 에이 나 아는데 뭐 하고 넘어가서 문제인 거고, 중하위권은 이렇게 오답을 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안 해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상위권 애들은 결국은 다 맞기 게임이야. 내가 완벽한 100점이 될 것인가를 따질 때 그냥 우리 나 1등급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 아니? 1등급이면 돼? 100점으로 가야지, 안정적으로. 그럼 그럴 거면은, 아는데 실수하는 것들을 그렇지 않으려고 가야죠.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 친구들은 내가 100을 가겠다라고 가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의 문제에 고민을 하시는 거고, 그 밑에 이제 2등급, 3등급, 4등급 이 친구들은, 자, 많이 틀렸으면 다 안 해도 돼. 그럼 적어도 내가 푼 문제에 그래도 한 70%나 60%는 오답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100%는 못 하더라도. 그럼 그 하는 것들이 내가 취약한 영역이 있으면, 내가 비문학에서 유독 많이 틀렸어. 아니면 어떤 특정 지문에서 틀렸어. 그 하려고요. 작업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요 사에서 뭐 어렵다 싶다를 떠나서 정답률이 지금 1회부터 4회를 애들이 제가 쭉 봤을 때 잘 본 친구들은 4회가 정답률이 제일 높았어요. 지금. 자, 그리고 특이한 거는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1회랑 4회는 다 독서 방법론이 있었어요. 근데 2회와 4회는 독서 방법론이 없었습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들은 독서 방법론이 나올 것인가? 이거는 9월 모평을 보면 확인이 되겠죠. 그쵸? 근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9월 모평에 독서 방법론이 있다. 그럼 여러분은 그냥 나올 거예요. 독서 방법론이. 그럼 얘네가 시사하는 바는 뭐냐? 니네는 이렇게 풀더라도 앞으로 애들은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9월 모평을 보셔야 독서 방법론에 대한 생각은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직은 독서 방법론 문제까지 풀어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주제들을 보세요. 이제 요거 아까 그 주제랑도 연관되는 거죠. 요런 이제 실존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샤르르트에서 여러분이 즉자 존재와 대자 존재에 대한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맞춘 친구들은 괜찮아요. 근데 내가 좀 틀렸거나 맞췄지만 좀 모호했다 하는 친구들은 요 의미를 지문에서 조금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거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자, 이제 여기 경제지문 실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대체로 맞추긴 했어요. 적용 문제 말고 다 맞추긴. 과연 여기에서 이제 불안과 호황에 대한 이야기, 금리 이야기, 경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굉장히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지문을 이 이야기가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개인톡을 주시고 개인톡이 있든 없든 다음에 8월에 요 이야기는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가장 기본인 거니까 다른 외부랑 연관시켜서 요 지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요거랑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수요, 공급, 그 다음에 금리,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라든가 경기 변동에 대한 이야기들 그거까지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뭐 틀리면 여기서 9번 정도의 아이들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2번은 지금 거의 틀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다른 번 보면 여기서 굳이 틀리면 9번 정도의 문제였다. 자, 미안. 9번이 아니라 11번. 11번 정도의 문제가 틀렸더라. 이렇게고요. 그 뒤는 이제 자동차 얘기죠. 여기서 틀릴 것이다 라고 약간 예상이 되어 있는 질문이고, 자, 주로 틀렸던 게 의외로 14번이에요. 15, 16을 오히려 더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했는데, 의외로 14번이 틀려서 이런 느낌. 이과는 다 어디로 갔는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었다. 라는 거.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 할 건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이게 세 번째 지문, 시간상으로 내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그러면 나라면 일단 17번을 가겠다. 어차피 어휘 문제는 이긴 해요. 봤다고 무조건 맞추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장 적은 정보량을 보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그럼 이런 문제 그냥 가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건 뭐냐? 자,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읽었을 때 어디 갔니? 여기 있죠? 넘어갔네. 자, 위에서 순차적으로 읽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좀 시간이 된다. 내가 A까지 읽고 그럼 A와 관련된 지문. 그럼 A까지 읽고 바로 그레일체 13번에서 잡을 수 있는 거 잡으시고 그리고 14번 잡고 가시면 되죠. 그쵸? 아마 거기까지 풀면 종이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항상 어떻게 하지 마시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문제를 공략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은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 막 이거를 굳이 설명할 만한 지문은 아니라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문단의 내용은 지금 브레이크에 대한 이야기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에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새로운 내용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배경 지식이라는 거는 사람들마다 좀 다르니까 난 브레이크를 아무것도 몰라. 이럴 수도 있어. 자전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전거는 타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글을 읽다 보면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자, 감속, 정지, 주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라고 나와 있고 키워드는 체크.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건 모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문과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문과는 모를 수 있잖아요. 자, 이 운동 에너지가 이 마찰력을 이용해서 열 에너지의 형태로 공기 중에 방출되더라. 만약에 모르면 요 정도는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요 생각이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뒷얘기는 첫 번째 문장의 거의 반복 형태죠. 그쵸? 정지 얘기하고 감속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추가된 게 제동 얘기가 나와 있을 뿐이죠. 거의 첫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은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은 크게 다르지 않더라. 브레이크의 지금 어떤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볼만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 1문단에서는 여러분이 한 건 이거죠. 자, 운동 에너지는 이 브레이크의 마찰력을 이용해서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되더라. 자, 이런 것들. 자, 브레이크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받는 힘을 유압을 통해서 어떻게 한대요? 증대시켜서 바퀴에 전달하고 그 힘으로 마찰력을 발생시켜서 제동작용을 하는 바로 뭐가 많이 쓰인대요? 유압식 브레이크가 가장 많이 쓰인다라는 겁니다. 자, 요 얘기. 자, 근데 얘가 이 유압식이 어떤 원리를 사용하냐? 파스칼의 원리를 사용하고 이 파스칼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문장에 바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뭐 이야기 자체가 막 정보를 많이 주게 시작하지 않고 그냥 브레이크와 그거에 대한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 같네.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읽어보면 이 중간중간에 여러분 예가 들어가 있죠. 그쵸? 자, 그런 거에 조금 주의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원리란 밀폐된 용기에 담긴 유체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 여러분 유체라는 게 뭐죠? 이게 원래는 좀 정확하게 나오려면 유체의 개념을 담아주면 사실 좋긴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액체라든가 기체라든가 이런 애들이 다 유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유체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 이 압력과 같은 크기의 압력이 방향에 관계없이 용기 안의 모든 지점에 전달된다. 자, 되게 별거 없이 쓱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어떤 방향성, 즉 반대를 드러낼 수 있는 단어들, 크기를 비교하는 아이들. 그럼 보세요. 일단 밀폐됐다는 얘기는 외부랑 단절됐다라는 지금 전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유체에 압력을 가했더니 자, 가한 압력과 자, 같다 다르다 반대말이 성립이 되잖아요. 같은 크기의 자, 그래서 가한 압력과 같은 크기의 압력이 어떻게 된대요? 용기 안에 자, 보세요. 방향은 상관이 없대요. 자, 그래서 모든 지점에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이 지금 부분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나는 얘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일반적인 진술이 나오면 다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죠. 그냥 구체적으로 풀어서 주느냐? 얘처럼 얘가 나와 있느냐? 한번 보세요. 연결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실린더에 자, 단면적이 같은 자, 조건이 붙잖아요. 단면적이 같대요. 자, 피스톤 A, B가 있다라고 치자. 이때 피스톤 A에 힘을 가하면 자, 여러분 이 얘기 보세요. 이 얘기 어디선가 본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얘기 어디서 봤어요? 앞에서 했던 얘기가 그대로 여기에 지금 전달되는 거죠. 까지 괜찮아요? 이 얘기랑 다르지 않아요. 피스톤 A에 힘을 가하면 발생한 압력과 같은 크기의 압력이 실린더 내의 유체에 가해짐으로 똑같잖아요. 자, 그래서 피스톤 B도 자, 피스톤 A가 받았던 힘과 같은 힘을 받게 될 것이다. 아, 단면적이 같은 피스톤 A, B가 있었을 때 자, 지금 이 얘기랑 그대로 같은 얘기가 적용이 되는구나. 그럼 A의 힘을 가했더니 자, 이 B에도 A가 받았던 것과 같은 힘을 받게 될 것이다. 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 적용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죠, 이거. 자, 근데 만약에 얘네들의 이건 단면적이 같을 때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르다면 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서 이제 압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압력이란 뭐래요? 단위 면적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래요. 그리고 압력의 공식이 나오죠. 자, 정말 내가 잘한다 이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표현해 주는 게 제일 좋죠. 여러분 압력, 자, 힘을 자, 단위 면적으로 나눈대요. 누가 분모로 가야 되죠? 힘이에요? 단위 면적이에요? 그쵸? 나누는 게 여러분 분모로 가고 뭐 요 정도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렇게 공식이 쓰여지죠. 자, 그리고 따라서 자, 보세요. 그런데 같은 얘기하고 다른 얘기하고 이제 정리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요 얘기 여러분 뭐예요? 맨 처음에 나왔던 얘기랑 연결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따라서 밀폐된 용기 안에 모든 임의의 지점에 동일한 압력이 작용을 할 때, 자, 피스톤의 단위 면적이 다르다면, 자, 같을 때는 다 같았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단위 면적이 다르다면, 어떻게 되더라? 피스톤에 작용하는 힘도 달라지더라. 자, 그래서 이러한 점에 작용을 한다. 자, 피스톤의 단면적 비율에 따라서 작은 힘을 가하더라도 큰 힘을 얻을 수가 있더라. 이건 이따 제가 한번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여기까지 보셨으면 지금 뭐 13번은 사실 거의 다 맞추기는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까지 읽고서는 지울 수 있는 것들을 지워가면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지금 1번 같은 것들 지워지잖아요. 그쵸? 거의 다 맞췄으니까 굳이 제가 설명 안 할게요. A까지 읽고 여러분이 지금 14번을 풀 건데 14번을 풀기 전에 지울 수 있는 것들 지워 나가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굳이 안 풀어도 될 것 같고요. 자, 14번 가보세요. 자, 이거 봅시다. 자, 틀린 사람들 굉장히 반성의 시간을 갖고 그쵸?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의 키가 되는 건 얘네 둘인 거고 만약에 1, 2, 3번으로 갔다. 그럼 정말 아예 잘못 이해를 하신 거죠. 자, 1번 보세요.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이 A의 첫 번째 문단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우리 A, B에 작용한 압력이 같으면 자, 단면적이 달라요? 지금 단면적이 무슨 상관이죠? 지금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요거 자, 밀폐된 용기에 담긴 유체에 압력을 가하면 그 같은 크기의 압력이 방향에 상관없이 모든 지금 지점에 전달된다. 요게 지금 파스칼의 원리였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면적의 크기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이런 거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자, 지금 얘가 아까 조건이 뭐였죠, 여러분? 밀폐됐을 때 아니에요? 근데 이걸 파손되어도 그대로 전달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요거는. 여기 기본 전제 자체가 지금 무시된 거니까. 자, 그럼 세 번째 보시면 자, 압력이 만약에 피스톤 AB에 작용하는 만약도 아니구나. 자, 피스톤 AB에 작용하는 압력이 서로 다른 이유는 뭐가 있죠? 압력이 지금 여러분 A 안에서 압력이 서로 다르다고 나온 부분이 있었나요? 이 A 압력이 다르다는 얘기, AB의 압력이 다르다는 얘기가 있었나요? 힘 얘기는 있었죠. 이 단면적이 다르다면 이 피스톤 안에 힘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얘기는 있었죠. 근데 A와 B에 작용하는 그 압력 얘기는 지금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계속 이게 여러분 전제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와 B에 가해진 압력은 어떤 물론 가정이나 뭔가 조건이 붙지 않는 한은 지금 얘가 다르다라고 이미 여기서부터 여러분 틀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부분을 틀렸다면 앞부분에 이미 기본적인 설정이나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신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얘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얘가 문제인 건데 자, 우리가 뭐라고 써 있어요? 압력은 아까 이 단위 면적 분의 뭐가 된다고 그랬죠? 힘이 된다라고 했죠. 그럼 A도 이런 압력을 받을 거고, 자, B도 이런 압력을 받겠죠.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B가 받는 힘은 실린더 사이에 연결하는, 자, 연결하는 관의 단면적 얘기가 위에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얘는 찍더라도 5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얘는 일단은 지금 밀폐됐다는 조건 안에서 피스톤의 단면적 얘기만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어쨌든 여기에 그 제시된 조건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게 보기가 없다면 여기 안에서 이해를 해야겠죠. 그럼 여기서 계속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조건 자체가 뭐라고요? 밀폐됐고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의 동일한 압력이 지금 가해지고 있다는 얘기고, 어떤 변수가 생기는 거는 지금 단면적이 다르다면 밖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봤을 때는 공식을 잘못 이해해서 5번을 모른다고 해도 나머지가 답이 될 만한 게 전혀 없습니다. 맞춰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맞추고 틀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틀렸는가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시고 그거를 복귀하시고 내가 다음엔 이걸 안 틀려야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맞으면 너무너무 좋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지금 틀리고 수능 때 맞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과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결과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왜 13번 틀렸어? 자, 지금 A, B의 단면적의 B가 자 1대 10인 상태잖아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이제 그 면적, 단위 면적분의 어떤 힘, 요거의 압력을 지금 받고 있을 상태고, 자 그러면 자 얘가 만약에 1대 10이라면 B가 받는 힘이, 여러분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A에 가해지는 힘의 10배이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가 되는 게 A와 B에 작용하는 압력은 같아요? 달라요? 압력은 같아요. 지금 계속 그 얘기한 거잖아. 그렇죠? 압력은 같아요. 그러면 A와 B의 압력이 같아지려면 단면적이 얘가 1이고 얘가 단면적이 10이라면 과연 힘의 차이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예요. 그쵸? 자, 그러면 B가 받는 힘이 A가 가해지는 힘의 10배가 되어야 둘이 압력이 같아질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산수에 틀리지 않는 이상 틀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느낌이야. 우리 밀폐돼 있고 있다고 치자. 여기가 A라고 치고 여기다가 B라고 치자. 그러면 여기에서 단면적이 단면적이 이렇게 있고 얘가 단면적을 2배라고 해볼까? 자, 2배의 단면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이렇게 앉아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얘 한 사람 앉아 있고, 자, 여기에서 만약에 두 사람이 앉아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무슨 의미인지 알죠? A에 지금 이런 상태고, B가 이런 상태예요. 자, 그래서 A가 여기를 올라타서 이 둘이 이게 지금 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 유체가 누가 한쪽으로 올라갈까요? 자, A가 올라갈까요? B가 올라갈까요? 둘이 동일할까요? 이걸 대답할 수 있으면 이걸 이해한 거죠. 민서? 틀린 사람들이 대답해볼까? 자, A가 위로 올라간다. 자, 분명 B에는 지금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 네모는 단면적의 B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했어, 그림은? 아, 그림을 이해 못했어? 아이, 다시 그릴게. 자, 이게 단면적 1, 단면적 2예요. 그러니까 얘 단면적이 2배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몸무게가, 자, 얘는 40kg인 애가 한 명 있어요. 자, 40kg야. 자, 여기에 얘네는 40kg니까 둘이 합쳐서 80kg 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2배란 얘기죠. 아, 괜찮아요? 네. 그럼 이런 상태에서 단면적은 얘보다 얘가 2배인 상태예요. 몸무게는 자, 얘보다 얘가 2배인 상태예요. 이렇게 된다면 A가 앉아 있을 때, 유체 안에 앉아 있을 때 A가 올라가게 될까요? B가 올라가게 될까요? A, B가 동등할까요?
예은이? 자, 민서. 띠로리. 자, 승민이. 아, 그림이 이해가 안 가나요? 어. 공식을 보시면 돼요, 공식. 그대로 있을 것 같고, 민서. 모두가 그러하니까, 그래? 자, 민건이. 똑같죠? 왜 똑같냐면 단면적이 얘가 2배인데 아까 이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자, 여기서 A가 40킬로야. 몸무게 지금 1대 2가 되는 거죠. 근데 단면적도 1대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가해진 압력이 어떨까요? 같죠? 같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A, B는 압력이 가해진 압력이 같으니까 우리가 밀폐된 공간에서 지금 가해진 압력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은 뭐냐면 동등한 게 맞는 거겠죠, 상황상. 그래서 A, B는 둘 다 움직이지 않고 동등하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들 같이 봐주시고 틀린 사람들은 다시 한번 요거 천천히 공식을 좀 이해해 주시고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는 A, B에 작용한 압력이 같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잘 여러분이 이해해서 봐주시면 되더라. 라고 봐주시고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15, 16번 틀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거 같이 한번 볼 거고요. 뒷얘기까지 조금 읽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보시면 이 뭐였죠? 팬덤 마스크 실린더의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15번 틀린 사람들 오답 몇 번 하셨나요? 아까 요거 랜덤으로 틀렸던데. 자 일단 뒤를 한번 보죠. 자, 둘 중에 뭐 봐서 하나만 풀든지 할게요. 자, 보세요. 자, 이처럼 유압식은 이런 파스칼의 원리를 활용해서 제동력을 모든 바퀴에 전달할 수 있으며 페달을 밟는 힘이 작아도 되는 이점이 있대요. 자, 브레이크 페달을 밟게 되면 그 힘이 마스터 실린더의 피스톤을 거쳐서 실린더 내에 밀폐된 브레이크 오일에 즉시 전달이 되고 압력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제동이 이루어지더라 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압식의 구성 장치가 쭉 나와 있는 거고 잘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런 장치 중에 이런 게 있으면 브레이크 페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얘는 브레이크 페달부터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마스터 실린더부터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 뭐냐면 마스터 실린더만 설명하고 사실 나머지는 설명을 안 할 수도 있다.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죠. 조건이 있어요. 자, 제동기구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자, 유압을 발생시키는 핵심적인 장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얘는 이러이러한 걸로 구성되어 있더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마스터 실린더는 각각의 피스톤을 가진 2개의 마스터 실린더를 직렬로 연결을 해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에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된 텐덤 마스터 실린더가 널리 사용되었다. 자, 일단 요거랑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여기 그림에 같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면서 보죠. 자, 운전자의 제동력이 전달되는 순서에 따라서 즉 이 피스턴을 지금 보시면 1차 피스턴이 있고 지금 2차 피스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피스톤이 있는데 이 피스톤을 미는 역할을 하는 자, 푸시로드 쪽에 가까운 쪽을 바로 뭐라고 한대요? 지금 1차 피스톤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푸시로드가 있고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애를 2차 피스톤이라고 하더라. 그림을 반드시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자, 각각의 피스톤에 설치된 고무들로 된 컵들은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1차 컵이 있고 2차 컵이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여기 좀 세로로 이렇게 길쭉하게 자, 1차와 2차 컵이 있더라. 자, 이 컵들은 피스톤과 반대로 푸시로드와 가까운 게 2차 컵. 자, 그리고 어디 갔지? 네. 자, 그림에는 보이진 않지만 1차 컵 뒤에는 필러 디스크가 붙어 있더라. 자, 라고 나와 있더라.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각 1차 컵들은 자, 브레이크 작동 전에는 각각 브레이크 오일 탱크와 연결된 구멍인 보상공을 막으면 안 되더라. 자, 보상공 한번 봐주시고 여기 1차 컵, 2차 컵 여기까지 이렇게 가까운 게 지금 2차 컵, 자, 멀리 있는 게 1차 컵, 가까운 게 2차 컵, 멀리 있는 게 2차 컵. 지금 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보상공 있죠? 여기. 자, 여기. 자, 그럼 이 보상공을 막으면 이 작동 전에는 자, 이 1차 컵들이 이 보상공을 막으면 안 되더라. 자, 각 피스톤과 연결된 두 개의 압력실은 모두 각각의 보상공을 통해서 브레이크 오일 탱크와 연결되어 있으며 오일이 있다. 자, 또한 각 압력실과 연결된 각 제동 회로에도 브레이크 오일이 있더라.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뒤에 보상공을 막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주셔야 여기 나와 있는 지금 15번에 기억의 이유까지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자, 조금 더 읽어볼까요,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이제 브레이크 작동 전에는 막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작동이 됐을 때는 뭐 막는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 자, 그럼 일단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자, 그러면 푸시로드가, 여기, 푸시로드가 1차 피스톤을 민다라는 거죠. 민다는 얘기죠. 자, 밀었어요. 자, 그러면 1차 피스톤의 스프링이 압착되겠죠. 뭐 그렇겠죠. 지금 이 푸시로드가 얘를 밀면서 1차 피스톤이 밀리게 되면 네, 스프링이 지금 밀리게 되겠죠. 압축이 되겠죠. 자, 그러면 1차 피스톤의 운동을 2차한테 전달되겠죠. 그쵸? 여기에 1차 피스톤이 있었고 여기에 2차 피스톤이 있으니까 전달이 되겠죠. 자, 그러면 2차 피스톤까지 갑니다. 어디 갔어? 자, 2차 피스톤까지 전달이 돼요. 따라서 두 개의 피스톤 각각에 설치된 1차 컵들은 각각의 보상공을 막고 지나면서 자, 아까 작동 전에는 막지 않아야 돼. 근데 지금 작동이 된 순간 보상공을 막고 지난대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상공 여기에 있고요. 여기도 지금 보상공이 있겠죠. 그럼 각각의 1차 컵들이 어디 갔어? 이 컵들이 얘를 지금 막아준다는 얘기죠. 자, 막게 돼요. 그럼 막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 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밀폐를 시킨다는 거예요. 일단 중요한 게 밀폐시킨다는 거죠. 자, 밀폐시키고 이때 1차 컵 뒤에 붙어있는 필러 디스크는 자, 1차 컵이 피스톤 쪽에 있는 보충공 쪽으로 밀리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자, 그리고 한편 2차 컵은 형성된 유압의 누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고 한번 15번을 지금 보도록 할 건데 여기 조금 더 보면 이렇게 지금 1차 컵과 2차 컵의 역할이 나왔잖아요. 그쵸? 자, 그럼 1차 컵들은 밀폐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컵들은 여기 나와 있는 2차 컵들은 자, 지금 이렇게 형성된 유압의 누설을 자,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자, 그러면 밀폐가 되어서 유압이 형성되었고 지금 누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두 개의 제동 회로에 있던 브레이크 오일에도 동시에 제동 압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제동 작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페달에서 발을 떼는 브레이크에서 아까 발을 밟은 얘기였다면 여긴 이제 떼서 복구가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까지 보시면 15번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여기에서 결국은 이 기억이 쭉 보시면 여기 있죠? 자, 1차 컵들이 보상공을 막지 않아야 돼. 그럼 결국은 막았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데 자, 그럼 막았을 때 이러이러한 역할을 해. 그러면 막지 않았을 때는 이러이러한 역할을 해.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막으면서 밀폐시키고 그래서 2차가 이런 누설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만 제동 압력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런 역할을 해야만 제동이 되는 거고 얘네가 만약에 이렇게 밀폐시키거나 그래서 2차 컵이 유압의 누설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제동이 안 되겠죠. 그쵸? 그 얘기를 찾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추론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이 푸는 대부분의 추론 문제들은
글의 일치의 연장선이 되는 거고, 이런 문제 풀 때 조심할 거는 뭐냐면 애들이 기억의 이유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그냥 글의 일치의 선택지들이 있어요. 선택지들이. 글의 일치의 선택지들. 그럼 이게 뭘 물어보는지 모르는 애들은 그냥 글의 일치를 찾아요. 근데 그냥 글의 일치를 찾으시면 되는 게 아니라 기억의 이유를 찾으셔야겠죠.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포상공을 막아야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유압작용해서 브레이크가 작동할 수 있죠. 1차, 2차 컵의 작동에 의해서 얘네가 밀폐가 되고, 그리고 이 유압이 그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으면서 제동이 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막지 못하게 되면 이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못하게 되겠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글의 일치의 조금의 연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뒤에 문학도 해야 되면 여기서 끊을 텐데, 여기 여러분 뒤에 나오는 16번도 사실은 15, 16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냥 지금 거의 글의 일치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주는 찾냐 못 찾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16번에 1번 잠깐 보세요. 지금 본 부분에서 답이 나오니까 요거는 답만 한번 보고 할게요. 자, 그러면 푸드로드 쪽에 있는 1차 피스톤에서, 네, 맞잖아요? 푸드로드 쪽에 가까운 쪽에 있는 2차 컵은, 자, 내가 16번 애들 틀린 애들은 결국은 놓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림을 보시더라도 푸시로드 쪽에 가까운 건 2차 컵이죠. 아, 너 틀렸어? 자, 2차 컵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진술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각각의 피스톤에 설치된 고무들로 된 컵들은 피스톤과는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모를까봐 아주 친절하게 이 얘기까지 써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을 읽다 보면 이게 뭐 지시어 접속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글이 흘러갈지를 보여주는 표지들이 있어요. 표지들. 그런 애들을 여러분이 봐주시면 이런 것들은 지금 반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해서 얘가 1차 피스톤인데 오히려 푸시로드에 가까운 건 2차 컵이었어. 이게 지문에서도 한번 짚어주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를 읽을 때도 1차 피스톤에서 푸시로드 쪽에 가까이 있는 1차 컵은 노노 2차 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네 너무나 예상되는 오답인데 틀렸다는 거죠.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 지문의 난이도 이걸 다 맞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14, 15, 16을 틀렸을 때 내가 왜 틀렸는가? 그럼 내가 이걸 틀렸을 때 아예 1, 2, 3번에서 갔는가? 그럼 A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이 4번하고 5번에서 지금 이걸 틀렸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4번도. 관의 단면적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대충 단면적만 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얘를 날려서 읽은 거예요. 그 다음 5번을 보시면 얘는 주체를 제대로 봤어야겠죠. 주체를 제대로 보거나 아니면 공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자, 15번을 틀린 사람들은 단순히 내가 글의 일치로 푼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봐 주시고, 자, 그 다음에 16번 틀린 사람들은, 자, 이런 것들은 지금 뭐 다른 것도 지금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이런 문제에서 틀렸을 때 이거는 너무나 예상되게 지문에서도 써줬는데 주의해서 읽고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 이거 그림만 봤어도 그렇잖아요? 그림만 봤어도 지금 푸시로드에 가까운 건 2차 컵이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3점의 가치가 있는가? 3점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노가다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왜 틀렸는가에 대해서 비문학은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시적인 정보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오답의 근거를 자꾸 지문에 찾아라 하는 거는 찾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놓쳤던 정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어차피 비문학이 아주 지문이 쉽다 이렇게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는 난이도로 나올 거고 결국은 관건은 선택지라는 거예요. 지금의 트렌드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찾아보시는 게 의미가 있지 안 찾아보시면 의미가 없고요. 저한테 보여주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안 풀어오면 교재를 안 주겠다 하고 협박 아닌 협박을 니넨 좋지 뭐 안 주면 안 풀면 되지 뭐 이런 것이.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마찬가지인데 이 정도 했으면 점수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고 올라가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 내부적으로 선생님들하고도 계속 회의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더 고민을 하고, 왜냐면 여러분 당장 이제 좀 있으면 부모잖아요.
9월 지나고 나면 수시 쓰는 애들은 수시 쓰다 보면 그냥 수능이에요. 9월이 그냥 바람처럼 지나가요. 여러분 지금 처음 경험하는 그렇지만 9월은 그냥 수시 쓰는 애들은 거의 없는 달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정시하는 애들이 막 9월에 열심히 할 거 있냐? 추석이 있죠, 중간에. 네. 잠깐 먹다 보면 그냥 10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학 때 그나마 재수생과 똑같은 조건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게 방학 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재수생들이 다 100점 나와야지. 아니잖아. 같은 시술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지문에 대한, 그러니까 풀 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풀 때는 실전처럼 풀겠죠. 근데 이거를 내가 정보를 다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럼 끝까지 쭉 읽으시고, 근데 내가 자꾸 아까처럼 14, 15, 16 이런 걸 틀린다. 그냥 끊어서 읽으세요. 한두 번 끊어서 읽어서 내용의 흐름이 이해가 안 간다? 그건 그냥 집중력의 문제예요. 그쵸?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고민하고 해보시고, 숙제에 대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했지만 좀 했으면 좋겠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까먹지 마시고 숙제하시고, 목요일 혹은 금요일 날 사진을 보내주시고, 네. 자, 그렇게 적어도 모의고사라도 풀어서, 한번 보내주세요. 자, 뒤쪽 보세요. 뒤쪽 작품들도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요거 시 설명만 조금 할게요. 뒤에. 지금 시간이 조금 예상보다 좀 길어졌는데, 원래는 한 문제만 풀려고 했던 비문학. 근데 지금 랜덤으로 14, 15, 16이 거의 다 틀려서, 일단 여기 반은 제가 다 봤습니다. 봤고요. 뒤에서 뭐 작품들이 썩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봤을 땐 요 작품 좀 어렵거든요. 지금, 31에서 34를 보세요. 정답률은 굉장히 높아요. 왜? 선택지가 되게 심플하게 나왔어요. 나 답이야. 내 손을 잡아주렴. 하고 되게 심플하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길, 틀리는 길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쵸? 네. 아니야? 그래서 요거는 선택지나 아니면은 문제를 풀어준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릇이라는 이 시를 일단 조금 이 시가 어려운 시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맞췄지만 사실은 대체로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자 라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한번 가보세요. 자, 여러분 일단 보기를 한번 보죠. 보기가 없었나? 여기 있죠? 뒤에 34번 보세요. 자, 이 시가, 이 보기가 이걸 다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인생의 법칙이나, 자, 자연의 섭리와도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 지금 가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가 둘 다 인생의 법칙이 있든가, 자연의 법칙이 있든가, 아니면 하나의 인생의 법칙, 하나는 자연의 섭리겠죠? 자, 예를 들어, 자, 안정의 사태가 있는데, 그게 해체되며, 헤어짐과 같은 불안정한 상태로 변하고. 자, 지금 이 불안정한 상태가 뭔지 모를까봐 예를 들어줬어요. 그럼 얘가 처한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불안정한 상태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은 다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왜? 수능에 대한 어떤 긴장감. 자, 그럼 이런 불안정한 상태를 거치면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만남이나 삶의 성숙으로 나아간다 라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안정, 불안정, 그리고 그 불안정 다음이 새로운 만남 혹은 삶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성숙을 위해서 겪을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나 고통의 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주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꾸 교훈적인 내용들을 집어넣고 있죠. 왜냐면 고3들이 풀 거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불안정한 상태와 이 고통의 순간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이 이 수능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만남과 삶의 성숙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 새로운 만남이 재수반일 수도 있습니다. 꼭 대학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이런 거잖아, 이런 거. 이런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구나 하고 이러면 갑니다. 자, 첫 번째 시, 지금 그릇입니다. 그릇만 할게요. 네. 자, 지금 보시면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그럼 보세요.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뭔 소리야 모르겠는데 그냥 가세요. 절제와 균형의 중심에서 벗어난 힘. 자, 부서진 원은 뭐를 세우고 이성의 차가운 눈을 뜨게 한다. 스톱. 항상 여러분 제목을 먼저 보셔야 되잖아요. 보기 받고 제목을 봤어요. 그릇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깨진 그릇이 칼날이 되고 그 깨진 그릇은 어떤 상태냐면 절제와 균형의 중심에서 빗나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기를 연결했을 때 깨진 그릇은 어떤 상태예요? 보기를 봤을 때 칼날 말고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어떤 단계죠? 네, 불안정한 상태 아니에요? 절제와 균형이 안정된 상태잖아요. 거기서 빗나갔잖아요. 깨졌잖아요. 부서진 원이 뭐예요? 네, 깨진 그릇이죠. 여러분, 빠른 대답은 빠른 귀가로 이어집니다. 자, 얘는 깨진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럼 얘는 뭐를 세우고 이성이 차가운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안정을 넘어서 불안정한 상태일 때 이성의 차가운 눈을 뜨게 한다는 거죠. 자, 맹목의 사랑을 노리는 사금팔이에요. 여러분, 사금팔이는 뭐냐? 깨진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서진 원도 깨진 그릇이고 사금팔이도 깨진 그릇이에요. 자, 맹목의 사랑을 노리는, 맹목의 사랑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넘어가세요. 맹목의 사랑을 노리는 사금팔이요. 지금 나는 맨발이다. 자, 화자는 나죠. 자, 나는 맨발이야. 베어지기를 기다리는 살이다. 스톱. 여러분, 지금 얘가 맨발이고 사금팔이가 있어요. 그럼 사금팔이를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밟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밟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밟으면 어떻게 되죠? 그치. 나는 상처가 생기겠죠. 상처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성숙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안정의 상태에서 불안정의 상태를 거쳐서 성숙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다예요. 자,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자,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 자, 그러면 이 깨진 것, 깨진 그릇, 얘네들은 결국 다 뭐예요? 불안정한 존재이고 결국 뭐 할 수 있는 존재야? 성숙할 수 있는 존재다 이 얘기죠. 그럼 여기까지 본다면 이렇게만 가시면 돼요. 뭘 더 안 가도 돼. 자, 이게 이 말을 좀 더 깊게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8월에 요 시를 특히 일요일 반 애들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분석 노트를 따로 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문제 풀기에는 딱 요 정도만 보셔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맹목은 모를 세운 이성을 깨우기 위한 고통으로. 응? 자, 그럼 여기까지 보세요. 지금 이성을 깨운 건 누구죠? 그쵸? 일단 부서진 원, 즉, 이 깨진 그릇이 바로 뭐 한 거예요? 이성의 차가운 눈을 뜨게 한 거예요. 까지 괜찮아요? 근데 깨진 그릇이 동시에 맹목의 사랑을 노리고 있죠.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얘를 지금 일단 여러분이 맹목이 일단 뭐를 세운 이성을 깨우고 있는가? 자, 그 이성을 깨우기 위한 고통인가? 그래요? 일단 고통이라는 단어에서 여러분 걸리죠. 여기서 고통이 되는 거는 어떤 상태죠? 이 시에서 여러분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말하자면 상처. 내가 맨발인 상태로 베어지는 것. 요게 지금 고통이겠죠. 그쵸? 성숙하기 위해서 불안정한 상태를 거치는 그 과정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자면 상처가 되는 거고 고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맹목이 뭐를 세운 그 이성, 자 뭐를 세우고 자 이성의 차가운 눈을 뜨게 하는가, 자 그리고 얘가 그걸 뜨게 하기 위한 지금 고통으로 볼 수 있는가, 앞에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진 못해도 얘를 날려버리세요. 내가 어떤 문장을 읽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데 라고 어려우면 이렇게 꾸며주는 말을 우선은 날려. 그쵸? 왜냐면 얘가 틀릴 수도 있고 얘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길게 이어진 문장들은 지문 선택지들이 길어지니까 내가 판단이 빠르게 안 돼. 그러면 일단은 꾸며주는 말들을 날려버리고 기본적인 것들. 그럼 맹목은 고통을 의미하겠군. 이게 되잖아요. 그럼 맹목이 고통인 거? 노노. 이미 틀리죠? 앞에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지들이 길어져서 내가 얘가 맞는지 틀린지 모를
잘라서 계속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문법 할 때 주성문 배웠잖아요. 주성문 애들부터 판단하고 거기가 오케이. 그럼 그 다음 단계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분석해 나가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갑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에너지를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조금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자, 꽃피는 시절은 예전에 한번 했었고, 아직 여러분 계속 EBS에서 사랑하는 남자, 하지만 단 한 번도 하지만 아직 수능에서는 출제되지 않은 남자. 근데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어쨌든 계속해서 밀고는 있지만 나오고 있지는 않더라. 그래서 어쨌든 한 번은 그래도 보고는 가셔야 되고요. 다음에 요거는 한번 일요일 바는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바는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여러분 다 못하신 거 오답해 오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작품들 그리고 비문학에서 아까 말했듯이 경제지문 조금 더 보충해서 8월에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서 8월에 수능 완성까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9월 모평 보기 전에 수능 완성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연이는 짐을 싸면 안 되죠? 오답을 하셔야 되니까요.